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를 뽑는 그 전당대회 룰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룰을 바꿀 수 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을 때는 당원들이 100%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 낙선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수도권 당선자들이 국민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당원 100%에서 당원 그 비율을 줄이고 국민 비율을 들어가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것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주로 국민 비율을 높이자, 국민 비율을 더 늘리자라고 하는 그룹은 비윤계와 수도권 인사들이 많죠.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를 30에서 50%까지 반영해야 된다. 명분은 민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책임당원, 그러니까 명칭부터가 달라요.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합니다. 이 책임과 권리라는 요 명칭에서부터 이 두 당의 어떤 어떤 그 캐릭터랄까요? 이걸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즉, 민주당은 당원들의 목소리가 셉니다. 그래서 당원 명칭이 벌써 권리당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딸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개딸들 아주 극성 맞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개딸들이 민주당의 어떤 소위 말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 정당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은 국회의원이 생기면 공격해야 되죠.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돌격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이 전체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 반면에 국민의힘은 개딸 같은 세력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권리당원이라고 자기들의 당원의 명칭을 부를 때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해가지고 당원들에 대한 책임만 너무 지운 게 아닌가, 당원들의 어깨에 너무 책임만 지운 게 아닌가, 부르면 와야 되고 동원되면 피켓 들고 가야 되고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당원 되는 것보다는 민주당원 되는 게 더 재미있다. 저기 가면 당원들의 목소리를 세게 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민주당의 그동안 그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변해왔느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당원들의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룰을 바꾸자, 그대로 가자,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총 245만 명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245만 명. 엄청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수도권이 한 100만 명쯤 된다는 거예요. 전체 한 42%. 그리고 호남이 33%, 한 65만 명에서 70만 명. 자, 수도권에 100만 명의 당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엄청나죠? 반면 국힘당은 어떤지 아세요? 국힘당은 책임당원이 80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80만 명. 자, 그러면 영남에 50% 있고 수도권에 50%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80만 명 중에 절반이 4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 절반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마 수도권에 절반이 안 될 거예요. 한 30% 안팎일 것 같은데 절반이 있다고 해도 40만 명이잖아요. 민주당의 수도권의 당원이 100만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00만 명인데 국힘당은 수도권에 4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절반, 전체 당원의 절반이라고 해도 그러면 10대 4조. 이 선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투표를 통해서
자기들의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수도권에 당원이 10명이 있는데 민주당은, 국힘당은 4명밖에 없어요. 자, 싸우면,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주 산술적으로 봤을 때. 국힘당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당원이 100만 명인데, 여기는 40만 명인데. 40만 명보다 더 적을 수가 있어요. 한 30만 명까지. 이 게임 하나마나 하는 거 아닙니까? 각 지역구마다. 근데 여기에 이번에 이 당선된 나경원 씨나 이런 분들이 이긴 건 보면 어떻게 보면 신승이죠. 당원 비율이 이런데. 열심히 한 거죠. 자, 그런데요. 자, 그래서 이 당원 수만 봐도 지금 국힘당은 전체 전국의 책임 당원이 80만 명.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245만 명. 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봅시다. 8, 26, 38, 24. 한 3배 차이 나요, 3배. 민주당이 전국의 당원 수와 그 국힘당의 당원 수가 한 3대 1이라는 거예요. 3배가 많아요,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왜 국힘당이 질 수밖에 없느냐를 복기를 했을 때 국민 비율 여론조사 올리면 인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책임 당원 수가 벌써 국힘당과 민주당을 비교했을 때 1대 3으로 열세라고, 열세. 당원 수가. 근데 왜 당원들이 안 올까? 국힘에는. 민주당에는 245만 명의 전국 당원이 있는데 왜 국힘에는 80만 명도 채 안 되는 3분의 1밖에 안 될까? 자, 그리고 이 선출 방식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이 그동안 당 대표를 어떻게 뽑았느냐. 이 시기적으로 보면요. 20년 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새천년 민주당 시절에는 이게 이제 김대중 정권 시절이죠. 총재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대의원 투표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당 총재가 있고 그 밑에 중앙위원회가 있어요. 중앙위원회에 대의원들이 있죠.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민주당이 그런 당 조직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중국 공산당이 당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총석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 7인 내지 9인 홀수로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 또 전국중앙위원회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당 조직은 그와 유사합니다. 모든 당 조직은. 그런데 처음에는 총재를 지명하다가 20년 전에는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에 있는 대의원들이 또 투표를 하다가 그 다음에 차츰 국민 여론조사로 약간씩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해갑니다. 그래서 지명하던 시대에서 또 대의원 투표를 하다가 당내, 그러니까 저 당원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당은 당원들이 대의원 투표하다가 그 다음엔 권리당원 이 비율을 높였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은 2022년 5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30%, 그 다음에 권리당원이 40%, 70%죠. 즉 당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70%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그리고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그러면 일반 국민은 외부에 살짝 열어주는 거는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민주당이. 자,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 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열겠다?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거기에 개딸들이 들어와서 투표할지 어떻게 하라고, 역선택으로. 자, 그런데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지만은 당세로 봤을 때, 당의 어떤 그 규모, 당의 어떤 그 전력으로 봤을 때, 새천년 민주당 그 시절부터 쭉 보면 민주당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보면 항상 마이너리티였고 소수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수당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보수당이 주류였다가 지금 소수로 전락하고 있죠. 이 거꾸로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이너리티 소수였다가 지금 주류로 부상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원래 다수고 주류였는데 이게 소수로 찌그러지고 있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소리냐? 민주당이 자기들이 힘이 약하고 소수였을 때는 당원 중심의 당 총재를 지명하거나 당원 중심으로 당대표를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힘이 세지고 규모가 커지고 국민적인 지지가 많아지니까 일반 국민한테도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살짝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25%밖에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국민의힘은 반대로
당세가 아주 강하다가 지금은 주류였다가 소수로 지금 전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나와 있죠. 당원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번 전당대회 룰을 뭐 책임 당원 100%로 여론조사 할 수도 있겠지만 살짝 넣을 필요는 있죠. 뭐 가령 뭐 10%라든지 뭐 15%라든지. 그런데 이걸 50%까지 연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주류 세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았던 시절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좋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192대 108입니다, 지금. 국회 의석 수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수도권 지역과 뭐 비윤계, 뭐 중도 보수를 표방한다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본인이 만약에 원외, 이번에 당선되지 못한 원외 당협위원장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지금 뭐냐 하면요. 책임 당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는 게 지금 급선무예요. 전국에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8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민주당은 그 3배인 240만 명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민주당은 100만 명의 당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주 후하게 절반이라고 봐도 4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무슨 게임을 하겠습니까? 자, 좋은 인물을 명망가를 데리고 오고 뭐 정치 명망가의 자손들을 데리고 오고 뭐 판사 출신 뭐 검사 출신 장관 출신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당원들이 없는데 당원들이 혼자서 선거할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총선 결과에 대해서 복귀를 하면서 반성하는 목소리가 있죠. 뭐 백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신문 보니까. 백서 쓰고 훌륭한 분들 오면 뭐 하냐고요. 당원이 없는데. 정당이란 게 뭡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집권을 해야 되겠다는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정치 결사체가 정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정당을 이루고 있는 대다수의 당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안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대 룰을 바꿀 수 있다. 뭐 전대 룰을 고칠 수는 있죠. 하지만 당원 50%, 일반 국민 50%뭐 이런 식으로 절반으로 하자. 뭐 여러 가지 지금 백가쟁명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의 당원의 비율, 숫자, 전국적인 비율, 수도권과 특히 영남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방식을 제발 좀 연구 좀 하시고 검토하시고 실행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